저는 요즘 단기 임대 플랫폼 33M2를 이용하여 공간 임대를 통해 부수입을 한 지점당 월 50만 원 이상 벌며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한 계기는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하며 일을 하기가 싫었고 생계를 위한 돈을 벌기 위해 보행계 도둑질이라고 대학교에서 전공한 학과 관련된 직무의 일을 하는 직장에 들어가 만 60세까지 은퇴할까지 쎄빠지게 일을 한다 해도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현재보다 미래에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으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움직이겠다는 다짐을 더욱 하게 되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제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을 내일의 회사 생활을 하며 능력을 인정받는다면 팀장, 이사를 달고 은퇴를 할 것이고 어쩌면 은퇴 전에 회사에서 이슈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지고 퇴사를 당할 수도 있죠. 그렇게 60까지 일을 한다 해도 60 넘어서 제 능력을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고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입니다. 작은 부업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 귀찮은 걸 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뭘 해봤자 수익이 날까? 그래봤자 손해나면 이익 났던 거랑 또이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단단한 미래 준비를 위하여 일단 현금 흐름을 늘리기 위한 부업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린 현금 흐름이 제 시대가 되어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저는 자본 창업의 하나로 공간 임대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조금의 자본을 가지고 노동력은 적게 들이며 입지 분석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서 시장 수준과 비슷한 인테리어 공간으로 꾸미고 공간 임대업을 하게 된다면 가격을 조정하며 예약률과 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는 부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운영하며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얻는 부업으로서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작년 12월 서울 주 입지의 예약률과 수익, 인테리어 상태에 대한 분석을 하여 두 곳을 임장을 갖고 그중 한 곳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후 약 일주일 후 입주를 하였고 어디다가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던지라 거기다가 직장인 연차도 없었던지라 퇴근하고 혼자서 참 열심히도 청소하고 세팅을 했었습니다. 연말이라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지인들 약속도 많아질 법한 시기였지만 저는 새로운 일에 꽂혀서 11월부터 매물 조사하고 12월에 임장과 계약, 입주, 세팅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정말 어떻게 하루하루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공간 임대업을 잘 운영하는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며 열심히 세팅했었고 그 덕분에 더 빠르게 진입하여 CS 처리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4개월차 호스트로서 운영 중인데 아직까지도 월 순수익 최소 80만 원 정도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33M2 단기 임대 플랫폼으로 게스트 예약을 받는 이유는 에어비앤비는 공유 숙박업 플랫폼 중 하나로 오피스텔 원룸에서 하면 안 되며 외국인 도시 민박업 사업자를 내야 하고 호스트가 해당 숙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집주인과 주변 세대 동의를 모두 얻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부담이 컸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하기엔 진입장벽이 너무 높게 느껴졌죠. 그래서 원룸에서 임대인의 전대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는 단기 임대 33M2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체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취업으로 지역 이동을 하면서 월세와 전세살이를 해보았지만 저는 완전 생존형 자취생으로 정말 하나도 꾸미고 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를 위한 공간으로 숙소를 꾸미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단 커튼봉을 달 줄도 모르고 테이블을 순서에 맞게 조립할 줄도 몰랐죠.
근데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안 해왔던 거더라고요. 닥치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 직장인으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알바비를 주는 입장에도 놓이며 인건비를 주는 입장에서 이런 걱정도 드는구나, 이런 세금 부분도 챙겨야 되는구나 등의 고충과 지식도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휘뚜루마뚜루 1호점 세팅을 하였고 갑작스럽게 들어온 예약으로 손님을 받았습니다. 너무 세팅이 안 된 상태인지라 손님 예약을 받은 후 추가로 가구를 주문하여 복도에서 혼자 직접 조립하고 조용히 문 앞에 두고 가기도 했었답니다. 그렇게 첫 1호점에서 수입을 얻으며 재미도 있었고 한 곳을 더 운영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한 곳을 더 입지 분석과 예약률, 수익률 분석을 하였고 퇴근 후 임장을 가서 바로 계약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1월, 2월 겨울은 비수기였습니다. 더구나 2월은 설 연휴가 있다 보니 모두 명절에 관심이 있었고 인테리어 공사, 국내 여행, 비즈니스 출장 등의 방문객 수요가 없어서 게스트 예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2월에 2주 공시를 겪으며 참 멘탈이 나갔습니다. 혼자 판단해서 세팅한 공간인데 잘못된 걸까 싶었어요. 와, 나 진짜 어떡하지, 망했다 생각이 들어 울적했죠. 특히 그 시기에 이용 문의로는 한 달, 최대 3달까지 머무르고 싶다는 문의만 너무 무성하여 하루에도 여러 번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숙소만 예약률이 낮은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처 경쟁 단기 임대 매물의 예약률을 모조리 분석을 하니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자는 자체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요가 있을 입지하고 판단하였고 인테리어 세팅도 평타이니 가격을 더 낮추고 일단은 기다려보자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렇게 2주 공실 기간이 지나고 게스트 예약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2호점에서는 현재 월 50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또 약 4, 5개월 정도의 예약이 앞으로 꽉 차서 매우 심적 안정감이 드네요. 이렇게 두 곳의 관리가 어느 정도 루틴해졌다고 느낄 즈음 저는 또 하나 운영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본 창업은 제 노동력을 덜 들이고 수익을 바로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본이 들어가는 만큼 제 시드가 조각나게 되고 그만큼 부동산으로 크게 투자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키워가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3호점 오픈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입지 분석을 통해 수요와 예약률 분석을 하였고 현재 나온 매물을 통해 수익화 가능한 수익금을 계산해보니 괜찮은 곳이 한 곳 있었습니다. 그렇게 3곳 정도 임장을 다녀 저는 최종 한 곳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까지 약 2주 정도 시간이 있던지라 모든 필요 물품을 주문하여 집 앞으로 배송 신청해 두었고 이번 주말에는 입주하여 청소와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도 월세와 관리비, 청소비를 제외한 최소 수익이 월 50만원 정도 예상되며 다음 영상에서는 3사멘트 플랫폼을 이용한 공간인데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공유 숙박업에 대한 영상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 2분기 올해 계획으로는 3호점 단기 임대 세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외국인 도시 민박업 승인을 받아 3룸에서 게스트 예약을 받도록 에어비앤비 세팅을 준비해 볼 예정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세팅하여 수익화하는지 각 플랫폼별 특징들을 정리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미는 뚠뚠 파이팅입니다.